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오늘은 볼륨감 없이 처지는 모발에 잘 어울리는 파마 스타일을 추천해 드릴까 해요. 파마하기에 앞서 커트 먼저 진행할게요. 이마의 위치가 높고 옆 두상이 작습니다. 커트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죠. 잘못 커트하게 되면 옆머리는 심하게 뜨고 양옆 이마는 비어버릴 수 있답니다. 옆 두상이 튀어나온 기준으로 위아래 등분을 나누고 귀 중심을 기준으로 옆 뒤 연결 구간을 나누었습니다. 위쪽 두상 가이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는 15mm로 밀고 다운펌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렛나루 부분도 약한 편이라 깔끔하게 라인 정리해줄게요. 모발이 약한 구렛나룻은 구렛나룻을 만들기보단 잔털만 정리해서 남겨준다는 느낌으로 구렛나룻 모양을 디자인합니다. (6mm) 보조탭을 끼워 아래 두상의 면을 귀 라인을 따라 살짝 밀어줄게요. 위쪽 두상 모발보다 아래쪽 두상 모발이 약하기에 뭉쳐있는 두꺼운 모발 부분만 살짝 밀어줍니다. 위아래 등분이 연결되게끔 싱글링 작업을 해줍니다. 보통 이제 귀 중심으로 보는데 고객님 두상 자체가 앞쪽이 엄청 짧으신 편이거든요. 그러면 투블럭을 했을 때는 조금 관리가 힘든 두상. 그래서 다운펌이 무조건 필요해요. 근데 아니면은 상고 커트로. 그렇게 되면은 짧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다운펌이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미리 고객님한테 맞는 미리는 15mm. 사람마다 두상의 형태와 모발의 정도가 다르기에 개개인에게 맞는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15mm로 위쪽 두상면을 먼저 밀어줍니다. 잔털도 깔끔하게 밀어줍니다. 아래 두상은 두꺼운 모발 부분만 6mm로 밀어줍니다. 위아래면이 연결되게끔 싱글링 작업을 해줍니다. 뒤쪽 상고 높이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항상 두상이 튀어나온 뼈 위치를 찾아주세요. 옆 두상이 튀어나온 위치입니다. 상고 높이가 될 목선뼈 위치입니다. 무조건 낮은 상고로 해야 되는 두상이죠. 옆통수와 뒤쪽 낮은 두상 부분을 연결합니다. (6mm로) 낮은 상고면을 만들어줍니다. 머리 제비추리가 있고 옆통수가 높고 낮은 상고인 뒤쪽 두상, 오히려 짧게 밀게 되면 목이 길어져 보이죠. 빗으로 모발을 들어 안쪽만 살짝 밀어줍니다.
잔털만 밀고 깔끔하게 라인 정리를 합니다. 틴닝 가위로 모여지는 모발의 부분을 살짝 커트해주면 방향이 일자 형태로 내려옵니다. 크게 돌아가는 모류 방향의 길을 살짝 끊어주면 일자로 내려오게 보이는 착시를 만들어주죠. 무심하게 만들어둔 상고 가위들을 틴닝 가위로 부드럽게 끝처리를 합니다. 처음에 하실 땐 어설프게 빠르게 올려 커트하기보단 묻어난 모발의 끝날을 천천히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가늘고 힘이 없는 모발이라 길이가 안 맞는 부분만 살짝 끝정리만 해줄 겁니다. 살짝만 커트할 때는 틴닝 가위를 주로 사용합니다. 저는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라 포인트 커트보다는 틴닝 가위로 안전하게 빠르게 하는 걸 선호합니다. 길이가 안 맞는 부분은 여러 번 개폐하여 길이를 절감하는 편이죠. 파마를 하고 난 뒤 어느 정도 길이까지 원하시는지 여쭤보고 층을 많이 내지 않고 전반적으로 길고 무겁게 커트 디자인을 합니다. 이마가 넓고 M자 형태이기에 층은 최대한 내지 않고 무겁게 커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체적으로 앞머리 부분은 반곱슬 모발이 강한 상태에서 이전 파마가 남아있어 모발이 전반적으로 많이 휘어 있습니다. 고유의 반곱슬 모발은 그대로 지키면서 위쪽 볼륨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섀도우 펌 디자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항상 들어서 커트하는 층을 내는 위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무조건 이마 넓이와 M자 형태가 있는지 무조건 살펴본 뒤 앞머리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층을 내는 것이죠.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귀 위치에서 알 수 있답니다. 사람마다 귀 위치가 다르겠죠. 귀 중심을 기준으로 위쪽 부분 층을 가이드로 먼저 만들고 나머지 층은 귀 중심 부분까지 다 끌고 와서 맞추시면 됩니다. 기존 커트 연습하는 대로 똑같이 커트를 하게 되면 이마 넓이가 있으신 분들은 양 옆이 비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앞머리는 살짝 빼놓고 귀 중심부터 층을 만들어서 앞머리를 뒤로 끌고 와서 커트하시면 자연스러운 층을 만들 수 있답니다. 항상 거울을 보면서 층을 내기 위해 섹션을 잡고 있을 때 앞머리 쪽 양옆 이마가 비어있진 않은지 체크하면서 커트를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비어있는 부분이 보인다면 잡고 있는 머리카락을 조금씩 빼내어 내려놓은 뒤 층을 커트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발이 약하고 가느신 분들은 항상 마른 모발에서 커트하는 편입니다. 길이가 정확히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사람의 두상의 형태에 맞게 모류 방향에 맞게 커트가 정확히 이루어졌기에 고객님께서도 관리가 쉽고 자라 나왔을 때도 잘 어우러지기에 길이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늘고 힘없는 모발의 환경은 아이롱펌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롱펌은 모발에 맞는 파마 약재를 선택하여 모발의 힘을 잠시 끊어준 뒤 파마를 만들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헹구고 나와 아이롱 기계로 열을 주고 모발을 변형시켜 파마의 컬을 자연스럽고 오래 유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연스러운 파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반 로트 파마보다는 아이롱펌으로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연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트 테스트는 아이롱 흡수 결정의 중요한 작업입니다. 연화 작업이 끝난 뒤 헹구고 나와 본격적인 아이롱 기계 작업을 합니다. 우선 두상이 낮은 부분, 볼륨이 없는 부분을 먼저 뿌리 볼륨을 살려줄 겁니다. 아이롱펌은 내가 생각한 디자인 그대로 나오는 작업이라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이며 고객님 입장에서는 편리성이 강조되어 모든 분들이 아이롱펌의 매력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아이롱펌은 열펌의 기술이기에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전문 기술자들만 가능하여 대중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로트 파마의 비중이 더 크기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답니다. 간혹 아이롱펌을 접하신 분들은 잘 나오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가격 대비 시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모발이 타거나 파마의 컬이 안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인 셈이죠. 아이롱펌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오래 유지되길 원하시는 분들, 모발이 가늘고 힘없이 처지는 분들, 운동을 하여 샴푸를 자주 하시는 분들, 드라이기 손질을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 모든 남성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네요. 두상이 낮은 부분을 찾아서 뿌리 볼륨을 진행합니다. 아이롱 호스는 10mm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화를 보는 방식이 미용사마다 다르기에 항상 로드 테스트를 하여 상황에 맞게 미리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볼륨감이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뿌리를 먼저 살려두고 심심하지 않게 개성 있는 표현감을 위해 위쪽 부분만 컬을 강하게 디자인했습니다. 이마가 넓고 M자 형태를 지니고 있기에 전체적으로 과한 컬감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살리는 쪽에 중점을 두었고 그냥 드라이기로 털어서 말려도 스타일링을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나만의 섀도우 펌 디자인을 선물해드렸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